자, 여러분, 오늘 할 활동이 뭐냐면 오늘 할 활동은 효모에 의한 CO2 방출량의 비교인데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효모가 뭔지 살짝 알려주자면, 효모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단세포 생물이고, 그리고 얘네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광합성은 안 하고 호흡만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활동을, 자, 학습지를 보면서 과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번에서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 네. 과학반장 승혁이. 네. 승혁이가 질문을 해줬는데, 왜 선생님 따뜻한 증류수를 사용을 하나요? 아, 그 이유는 여러분, 효모가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이제 따뜻한 온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소라든지 그런 물질 대사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그렇죠. 뭐 한 36도, 뭐 그 언저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효모를 따뜻한 증류수에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이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발효관 A, B, C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포이트로 용액을 넣어줄 건데, A가 뭐죠? 1% 포도당 용액, 그리고 효모액 15ml를 넣어주고, B에는 음료수를 넣어주고, C에는 증류수를 넣어주고, 똑같이 효모액도 15ml씩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4번에서 입구를 솜으로 막은 후 발효관을 35도씨의 항온기에 세워둔다라고 하는데, 왜 35도씨의 항온기에 세워두는지 한번 예상해볼 친구가 있나요? 아, 네, 희정이가 잘 예상을 해줬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잘 호흡을 하려면 35도씨에 놔야지 이제 실험 결과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잘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마지막 5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별로 한번 예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조별로 선생님이 시간 3분씩 드릴게요. 그럼 3분 동안 한번 결과를 예상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상할 때 어떤 발효관에서 CO2가 가장 많이 발생할지 예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예상을 한번 해보았을까요?
그러면 한번 예상한 것들을 결과를 발표를 1조부터 해볼게요. 자, 1조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든 조가 발표를 다 잘 해주었는데요. 자, 선생님 보니까 1조랑 2조는 A 발효관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3, 4조는 B에서 음료수가 들어있는 B 발효관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자, 어떻게 친구들이 예상을 해줬냐면 A를 선택한 이유는 자, 우리 보면 B 발효관에는 음료에는 설탕이 들어있죠. 자, 음료에 설탕이 들어있는데 자, A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1%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효모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 영양소를 사용을 하려면 포도당이 더 이용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설탕이 이용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포도당이 쉽겠죠? 그래서 A를 선택한 1, 2조는 음료에는 설탕이 있으니까 포도당이 효모가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래서 A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B라고 예상을 해준 3, 4조는 그냥 음료에 당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효모가 이용할 당이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아주 예리하게 잘 예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20분 줄 건데요. 20분 동안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관찰하고 학습지에 있는 표에 결과를 바로바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 네. 은서가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맹간부에 공기가 자꾸 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맹간부를 한번 이렇게 발효관을 눕힌 채로 스포이드를 이렇게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기 4조가 지금 보니까 발효관이 하나가 학원기에서 너무 멀어요. 그러면 효모가 일을 하기가 힘든 온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작변인이 뭐죠? 조작변인이 발효관에 들어가는 용액의 종류만 달라야 되고 나머지 조건은 이 실험에서 통일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래서 통제변인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실험에서 주어진 조작변인은 발효관에 들어가는 음료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원기로 온도를 똑같이 맞춰줘야 일정한 실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아, 네. 혜린이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발효관 입구를 이거 솜으로 왜 막아야 돼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한번 집중해 볼게요. 한번 우리 선생님 집중해 볼게요.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집에서 김치 담그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죠. 근데 김치 담글 때 우리가 김치를 저장하기 전에 김치통에 넣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담는지 본 적이 있을까요, 친구들? 아, 그럼 혹시 맞아요. 김치를 한 절반 정도? 4분의 3 정도만 담는데 그렇게 담는 이유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소윤이가 잘 말을 해줬는데 선생님 김치를 뚜껑 꼭대기까지 담으면 나중에 김치통이 터져버려요. 왜 터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김치는 우리가 땡땡식품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발효식품이라고 하죠. 김치가 발효가 되면서 왜 터질까? 그쵸? 점점 통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기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가 발생을 할 공간을 우리가 통 안에 남겨두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오늘 효모가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얼마나 하는지 재는 건데
우리가 자 학습지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맹간부를 솜으로 왜 막냐? 우리가 호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는 그냥 산소를 사용하는 호흡도 있고 산소가 없을 때 하는 호흡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발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호흡을 이 실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혜린이 다 이해되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실험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실험을 잘 해준 것 같은데 결과도 다 잘 적어 주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를 다 조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에는 사조부터 반대 순서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네, 모든 저가 발표를 잘 해줬는데요. 보니까 결과가 다 똑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어땠죠?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B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C에서 기체가 발생한 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선생님 C는 왜 했어요? C는 왜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자, C는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자, 여러분 B와 A에서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C에서는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은 여기서 호흡을 했다는 걸까요? 효모가 안 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C에서는 호흡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C를 한 이유는 세포호흡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선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세포호흡에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C를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얘네도 먹을 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결과 정리하기를 보면 용액의 종류에 따라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른 까닭을 여러분이 발표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세포호흡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학습지에 자료 2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 대사를 배우면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을 배웠는데 세포호흡은 어떤 작용일까요? 그렇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입니다. 그림을 보면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가서 뭐랑 뭐로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와요. 포도당이 쪼개지는 반응.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지면서 지금 뭐가 방출되고 있죠? 그렇죠. 열이 방출되고 있어요. 열이 발생하면서 이 에너지로 우리가 ATP를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잘 이해를 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